네, 선생님께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 직장에서 있었던 인간관계, 회사 일 때문에 생긴 긴장감이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퇴근 후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요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늘 즐겁게 일이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직장에서는 이제 너 왜 공부하냐, 이직하려고 공부하냐, 뭐 딴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아니면은 왜 공부하냐, 뭐 이런 얘기 주로 얘기하죠.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네, 저는 마음 나누기를 했습니다. 마음 나누기.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특히 있죠. 네, 선생님께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 직장에서 있었던 인간관계, 회사 일 때문에 생긴 긴장감이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퇴근 후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요거는 좀 필요한 내용이죠. 아마 직장인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퇴근하고 바로 공부를 못하고 전화 붙잡고 이렇게 시간 썼다는 거지. 네, 말 그대로 글자가 안 익힌다.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소위 기빨리는 거죠. 직장에서 너무 기가 빨리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하면은, 네, 집중이 안 되죠. 네, 답답합니다. 살만 5kg 가까이 쪘대요. 네. 구체적인 상황은 공부하면서 문제가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닥뜨려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오전 오후에 회사에서 했던 일 중에 마음에 걸렸던 일이나 내일 가서 고치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거나 상사에게 지적받았던 내용,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이야기, 돈 잘 버는 친구 모습 등이 리플레이 되면서 조급해져서 힘들다. 이렇게. 네, 그래서 최근 유튜브로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공부할 때 뇌의 반추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안 좋아하는 불쾌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네,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직장 다니면서 공부도 오래 하셨고 성과도 많이 내는 분이시라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어보셨는지 아니면 주변의 얘기나 사례를 볼 때 해결책 추천하실 방법이나 정신차리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절박함은 큰데 왜 몸과 뇌가 안 따라주는 건지, 저는 이만큼만 하라고 태어난 사람인 건지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머리가 나쁜 탓에 공부할 때 감정을 건드리는 잡생각이 많이 나는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건 진짜 별별 생각이죠. 예. 머리가 나빠서 감정을 건드린다. 그럼 감정이 많은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야?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잖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도 알고 계시죠. 별별 생각이죠. 별별 생각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혀주시는 것 같은 선생님의 여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승승장구하셔서 천하통일하세요. 이게 좋네요. 네. 아주, 네. 아무튼, 네. 여기에 제일 기억에 남는 멘트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그 내용들, 요 내용들,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졸업생생 분들도 부모님하고 싸웠다던가, 아니면은 친구랑 어디 모임을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던가 하면은 그런 기억들이 오래 납니다. 공부할 때. 특히 공부할 때 계속 나요.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흑역사 이런 것들이 기억에서 생각이 납니다. 아마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 외에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좀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 뇌의 반추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건드려져서 떠오른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뇌가 되게 활성화되거든요. 뇌가 활성화되니 옛날 기억들 같은 게 막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첫사랑한테 차였던 기억들 같은 흑역사 같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 막 갑자기 생각이 나.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꼭 그럴 때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할 때만.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안 좋아하는 일이 늘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늘 즐겁게 일이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 저한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찬성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없고요. 직장에서는 이제 너 왜 공부하냐, 이직하려고 공부하냐,
뭐 딴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아니면은 왜 공부하냐 뭐 이런 얘기 주로 얘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동료 아닌 주변 사람들도 왜 공무원 하는데 공부를 또 하냐 뭐 이렇게 다들 이해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얘기 잘 되면은 또 약간 시기 질투하죠 오히려. 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자격증 하나라도 붙으면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험 합격해도 별로 이렇게 자랑하고 얘기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 뭐 남 잘 되는 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이 주변 여건상으로서는 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사실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거죠.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일하면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7년이거든요. 2007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6년 전이죠. 16년 전. 16년 전에 이 기업 문화가 훨씬 더 터프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막말과 이걸 왜 적지 내가? 예, 폭력이 좀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심지어 요 시절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말이 훨씬 더 난무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막 진짜 막 듣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업무적으로도 이따위로 해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겪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런 일 겪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보세요. 네, 집중이 잘 안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네, 저는 마음 나누기를 했습니다. 마음 나누기.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집. 그럼 집에는 방이 있죠. 안에 방이 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재도 있고 뭐 동생 방도 있고 형 방도 있고 부모님 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라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마음도 저는 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방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방에서 떠들어요. 네, 동생 방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떠들어?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죠. 예,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다양한 감정의 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는 공부방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다른 방의 문들은 닫으셔야 돼요. 다른 흑역사의 방, 오늘 직장의 방, 이런 여러 방들이 있는데 흑역사의 방, 이런 방들의 문을 닫는다라고 인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날 때마다 문을 닫는다는 생각으로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심리적인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런 방문을 닫는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 나누기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네, 직장인 공부법 책에. 네, 마음 나누기 연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공부법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부정적 감정에 무심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하고 나누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 나누기 연습의 시작점이 뭐냐? 까르페디엠입니다. 까르페디엠이 뭐냐면은, 네, 현재에 충실하라죠. 현재에 충실하라. 이게 까르페디엠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이 까르페디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뭡니까? 퇴근 후 공부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일 아침에는 출근을 해야 되고 다시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퇴근 후에는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나의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은 다 나눠져 있고 여러분은 그 현재 공부하는 현재 시간에 그냥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방의 문을 인위적으로 방문을 닫는 첫 시작점, 요게 시작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인위적으로 현재 충실하면서 다른 방문을 닫는 마음의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네,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특히 있죠. 잘 살아라. 그게 가장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거,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한 사람들,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시험 합격하고 더 좋은 직장 아니면 이 직장에서 더 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면은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어떤 상사든 옆에 동료한테 안 좋은 얘기 들었어요. 네,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소리 들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죠. 아무래도 막 상의도 하고 싶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수는 뭐다?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왜 그따위 공부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수하는 방법은 뭐죠?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이 복수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뭐 준비했던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와가지고 거봐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요. 너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돼봤어요. 꿀먹은 벙어리. 말을 할 수가 없지. 잘 됐는데. 왜 하냐? 잘 됐잖아.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저한테 왜 공부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잘 되잖아. 잘 되니까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 되십시오. 네,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